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자, 벌써 2021년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7월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오늘의 테마는요. 지난번 1부에 서 이번에는요. 뉴 노멀 2.0 시대 유통, 물류, 소비에 대해서 한번 좀 키워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 세상의 변화가 빨라서 1년 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학 할 때 위기는 기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기가 기회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공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극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가 새로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같이 가는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좀 한번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한번 소비자 중심에 제가 이제 항상 그 전에 강조했지만은 작년에 1년을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은 안 팔린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마찬가지. 또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리조트라든가 관련된 서비스는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서비스는 발전을 못 한다. 이게 지금 다양한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중심에 그리고 요즘 보니까 뭐 2030 세대, MZ 세대 그래갖고 뭐 맥주도 뭐 편의점 맥주 잘 팔리는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CU에 저 밀가루, 곰표 맥주 뭐 해갖고 곰표, 말표 그다음에 백양 맥주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다른 연령층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다양해지고 소비 행태의 변화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1인 가구의 소량화가 되면은 이제 상품의 크기도 작아져요. 또 상품의 중량도 가벼워지고 또 상품의 기능도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경박 단서에서 가볍고 얇고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포터블하기 좋은 이런 상품들이 계속 지금 수시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혁신이 너무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요. 우리 생활에 그냥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은 서로 이제 통합, 융합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무인으로 로봇으로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하는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2022년이 되면요. 뉴 노멀에 바뀐 거는 뭐냐면 점포에 사람이 없다. 박 PD님 뭐 한 1, 2년 전부터 키오스크가 일반화됐죠, 그냥. 거의 일반화됐죠. 뭐 저기 뭐 켄터키 프라이드 매장이든 외식 사람 매장 가면 어때요? 다 그냥 카드로 꼽아야 되잖아요. 거의 그 패스트푸드점은 다 그쵸? 알아서 결제하고 그러면은 결제된과 동시에 안에서는 준비해갖고 갖고만 보내주는 타입이라. 맞아요. 여기 매장에서 먹어요. 뭐 선택해 네. 쫙 하면은 거기 뭐 영수증 레시트에 거기에 지금 번호가 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매장에 접수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카운터, 거기에 뭐 레지라든가 이 서비스 카운터에 보면 사람을 많이 안 써요. 그럼 제가 이 외식 산업에도 사람을 줄이고 주방에도 요즘 로봇이 또 주방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보니까 로봇이 갖고 와서 따다다다당 해갖고 매장 앞에 거기 가서 주문받고 또 호텔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도 광고라든가 지금 많이 했는데 호텔에서 이제 어때요? 룸에서 있다가 불편하면 버튼 누르잖아요. 뭐 갖다 줘요. 그랬더니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 광고 있을 거예요. 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물을 로봇이 갖고 와서 자, 물 있습니다. 그 간편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제 로봇이 친구 같은 로봇이 매장에서 호텔에서 주변에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의 다양한 기능이 앞으로 뉴노멀 시대는 더 가속되지 않을까 저렇게 보십니다. 또 하나 이제 뉴노멀 시대에 제가 이제 유통물류 소비 투자 쪽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K자형이에요. K자형의 쏠림 현상이에요. 위하고 밑하고 중간이 없어진 게 명확하게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 쪽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투자하다 보니까 처음엔 부동산 투자한 거 기억나시죠? 네. 아, 부동산 투자합시다. 투자했더니 정부의 정책이 25번인가 바뀌었어요. 뭐 여기가 올라갈 때 우리가 그 풍선 효과로 저기가 좋아져. 또 보니까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 낮추니 막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쏠림 현상에 있어서 급격히 올라간 나라도 우리나라 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딴 나라도 올라가긴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쪽도 지금
너무 과열된 게 아니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플랫폼과 IT 관련주가 너무 올라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시가총액 주식의 상장 순서를 보면 1등이 어디 삼성전자였어요. 제일 많을 때가 시가총액 540조 정도였거든요. 9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이 이제 8만 원대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480조, 490조 나왔거든요. 2등은 SK 하이닉스 100조 넘다가 이제 92조, 93조, 95. 3등이 어딘지 아시죠? 기록적으로. 카카오가 올라서서 일시적으로 65조가 올라가지 않나. 4등. 3위 했던 네이버가 64조, 65조 하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물론 이제 IPO 주식 공개를 또 상장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1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카카오가 31조가 올라가서 65조예요. 자, 이런 현상은 미국 보더라도 워낙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가 거의 2,000조, 2,500조, 2,300조, 2,000조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도 이해는 가지만 카카오가 3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이 대단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다 뉴노멀 시대에 투자 쪽도 관련해서 큰 변화의 획이 아닌가 저는 이제 계속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유통의 변화입니다. 아마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 같은 라스트 마일, 그 다음에 배달 앱이 시장이 커지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은 집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특정 장소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라스트 마일이 너무 빨라졌어요. 배송 속도가 빨라졌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벽 배송, 후레시 배송, 식자재 모바일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갖다 줘요. 7시까지. 근데 최근에 지금 요즘 보니까요,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경쟁하는데 광고 너무 많이 뜨지 않나요? 스마트폰에서요? 너무 많이 떠요. 아니, 누르면 그냥 쿠팡 뜨고, 누르면은 마켓컬리 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게 우선으로 그냥 막 다 뜨는 거야. 그러면서 마켓컬리 지금 가입하면 만 얼마짜리 100원에 배송해 줍니다. 그쵸?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입 회원수가 플랫폼 기업에 이거를 갖다가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쿠팡도 2천만이 넘었다. 마켓컬리도 지금 800, 900, 1000 가까이 된다.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경쟁하다 보니까 요즘 회원수의 증가가 지금 과다 경쟁이 되지 않나 저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싸게 빨리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장이 계속. 그래서 집 앞에 갖다 주는 음식에 또 테이크아웃 하는 거, 커피, 심지어는 후드점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주고, 로켓 배송, 당일 배송, 도보 배송, 택배 해서 지금 빨리빨리 문화의 배송 속도가 빨라진 것도 저는 뉴노멀 시대에 2.0을 전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가속한 속도가 예상외로, 과거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롯데마트를, 롯데 쇼핑, 롯데 기업을 포함해갖고 대부분의 빨리 온라인을 가속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누가예요? 2010년에 쿠팡이 뛰어들었고 16년에 마켓컬 뛰면서 이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 리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롯데, 지금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는 본입차는 안 됐지만은 롯데가 오히려 주춤주춤하다가 매출 규모도 16조 원대, 올해도 16조 원대입니다. 늘리지도 못하면서 이마트가 22조에서 24조로 늘어나는 때, 딴 기업이 늘어날 때 롯데쇼핑은 계속 방어만 해서 지금 이상이 되지 않았나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의 이동이 가속화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IT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구글, 테슬라는 조금 일론 머스크가 말 잘못하면 좀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경쟁 기업, 전기차 기업이 많이 뛰어들어서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저는 많이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IP 주식 공개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큰 수혜를 받으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이 하나가 박대님 화상회의 시스템 줌이라고 아시죠? 네. 이것이 그냥 생활의 필수가 됐어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할 때 2003년, 2년, 3년 저는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를 막 그냥 1년에 한 달에 100번씩 비행기 탈 때 저는 이제 그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간부회 할 때. 그러면 도쿄, 신화가 있을 때 도쿄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하면 거기에 그냥 화면이 이렇게 나와갖고 했는데 요즘은 줌이라는 이 화상회의가 아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도 이번에 이제 노멀 시대 바뀐 패러다임이지만요. 재택근무를 해갖고 집에 있으면서 줌으로 좀 회의를 하고 또 요즘 학교도 온라인 시스템 다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지금 재미난 통계 데이터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새로 지금 구인 직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거는 진짜 편리하면 옛날로 안 돌아가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근무를 하든 연봉을 할 때 미국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과거처럼 근무 환경이 사람을 얼굴 맞대고 막 이렇게 불편한 페이스 투 페이스 환경이면요. 거기 회사를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어렵게 자기의 영역, 자기의 어떤 생활, 뭐 편리하게 재택근무들도 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딱 회사에 앉아갖고 앞에 사람 얼굴만 보면서 이런 환경은 점점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이 지금 바뀌고요. 즈음에 대해서 화상. 저도 이제 가을 학기에 이제 대학원 교수가 MBA 교수가 이제 아주대에서 수업하면 아마 당분간 계속 온라인 하겠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저 백신 접종하면 또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뉴노멀이 가져다준 패러다임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번 경험하고 익숙한 소비 형태는요, 유지하려고 그래, 사람은.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경험을 토대로 편리하고 용이한 쪽으로 가지 않는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또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전, 위생, 너무 중요성이 커졌고요. 또 주변 생활에 보면 이제 청결, 클린, 자동 소독 시스템, 이것이 너무, 요즘은 보면 그냥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우리 생활에 너무 당연한 환경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이걸 안심감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한 뉴노멀 2.0 시대,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까요? 박 PD님 참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 1년 전에는 막연했지만 지금은 대외 활동을 해야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거를 누군가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도 기업에 관한 어떤 엑셀런트한 기업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개인의 시에 관한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도태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을 갖다가 많이 잊어먹었대요, 감각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인 이상 못 만들었잖아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갖다 즈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할 때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을 만나서 회의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아마 일상생활로 잘 복귀가 될지 요거는 또 이제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2.0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AI,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에 우리는 이제 고객 중심의 세상이 됐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갖다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세상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형은 기본이지만은 이 세상 또 우리의 감성을 터치할 줄 모르면은 옛날처럼 자동적으로 사이트에서 뭐 주문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비 형태는 다양하게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뉴노멀 시대의 유통, 물류, 소비, 투자 관련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바뀐 전환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항상 매주 월요일 날 조철 박사의 통통통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셨으면 쿡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앞서가는 인사이트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다음 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